단기 투자처로 뭐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냐 하니까 보고서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올라오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내려간 게 보시면은 2020년에는 부동산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70%나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30%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부자 시대요. 안녕. 2025년 한국 부자가 47만 6천 명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5년 새에 3배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사실 15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제 주변에도 부자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통신이 너무 발전해서 모바일이 부자가 더 높은 빈도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가 올해 47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 13만 명에서 3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일단 3,066조입니다. 금융자산 기준으로요. 같은 기간 연평균 7%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KB은행에서 내는 자료인데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거는 올해에 이런 금융자산 10억 이상 사람이 3%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는 1% 정도 되는 거니까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부자가 많다,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들에게서 뭔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인데 저는 이게 큰 어떤 유의미한 변화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가지고요. 어떤 방식으로 결국 부를 이뤘느냐, 그 부의 원천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밑에서부터 상속, 증여,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근로소득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건데 2011년만 돼서도 이때는 그러니까 회색으로 표현한 부동산 투자가 어마어마한 부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부자라는 거는 다 부동산 부자였다는 거고 근로소득 부자는 정말 얼마 안 됐던 3.9%의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인데 그러다가 4%, 부동산은 계속해서 30%대 그런 거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큰 축은 두 가지인데 결국 사업이거나 부동산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시면은 34%가 사업소득이고 작년보다도 사업소득이 더 늘어났고 사업소득 부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제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은 22%까지 내려갔으니까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 부자가 진짜 늘어났어요. 요즘에 보면은 결국 자기 몸값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소득 부자가 되시면서 이걸로 금융소득 10억 넘는 그런 사람들 비중이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1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잘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데 근로와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코어고 그러니까 근로 사업을 중심으로 연금, 이자, 기타,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근로소득을 높이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처로 뭐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냐 하니까 보고서에서는 주식, 부동산을 뺀 그런 기타 자산을 많이 넣는데 금 같은 거죠. 금 같은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올라오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내려간 게 보시면은 2020년에는 부동산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70%나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30%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적 자산 관리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 지식을 익혀야 된다. 그다음에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구비해야 된다.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 명확한 투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시장 변동성 이런 것들 답변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사후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자가 되는 경로에서는 크게 보면은 결국 소득 부자로 가는 길. 그러니까 갑자기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재주를 발견해서 그거를 잘 응용해서 소득 부자로 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글로벌리 보더라도 버핏 같은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투자로 부자가 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업을 잘해서 결국 근로를 하다가 그게 법인까지 가게 되면은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업 부자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융투자는 주식 쪽은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응답비이 조금 늘어났다고 나왔고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부동산을 접고 주식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뭐 랠리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년에는 그냥 부동산 전반적으로 보합세일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 5분위만 이런 소득 부자가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5분위만 강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합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합세도 상승이야 막 얘기를 하면서 또 거품 물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의 물꼬는 금융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득 부자로 시작을 하는 것이 자수성가형 부자의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잘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그걸로 투자를 하고 근데 투자 대상도 이제는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만 할 줄 안다는 거는 비유하자면 공룡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뭐 지구를 지배하다가 운석을 맞고 멸종을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재테크에 있어서 한국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주 안정을 주는 좋은 자산이죠. 그리고 명목 상승률만큼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겁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명목 상승률을 하회하거나 부동산 자산 가격이 갑자기 뭐 붕괴하거나 할 일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서울 5분위 주택이나 4분위 주택 같은 그런 주택들은 굉장히 과열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겨냥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영향을 받을 법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지 않는 한은 여기는 과열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쪽의 과열은 매년 만들어지는 한 5천 명 가까운 그런 이제 부자들이 이런 주택들을 계속 소위 지르는 이런 형태들이 내년에도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시장은 굉장히 좁고 뾰족한 마켓이지만 전체 시장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아니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건데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태들도 과거에는 집 팔아서 집을 샀다면 지금 집 팔고 주식할까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뭐 토어제가 해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일반 주택들이 거래가 되고 하면은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언론들이나 이런 거는 5분위 주택만 붙잡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5분위 주택은 저도 내년에는 과열이 지금도 과열 중이니까 과열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분위 주택이 모든 주택은 아닌데 범용적인 그런 자산은 주식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융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금융시장 돌아가는 논리는 생각보다 좀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 있을 건데 일단 1번은 자기 몸값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자. 대부분의 부자는 자수성가형 부자다. 물론 상속 부자도 많지만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가고 있어. 아직 갔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